안녕하세요. 정보역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2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B형은 2교시 문제예요. 2교시 문제를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작성하시면 감독선생님이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 제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라 라고 해요. 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킵니다. 따닥. 실행되어진 실행창에서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시험장에 가실 때 꼭 세 가지 반드시 지참하셔야 돼요. 신분증 반드시 들고 가셔야 되고, 수험표, 그리고 볼펜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세요. 수험표에 수험 번호 명기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고 참조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험 번호를 복사해 놓으세요. 확인 클릭. 예, 확인. 감독쌤이 시험 시작하기 전까지 PC 조작할 수 없다. 이 타임이 문제지를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지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은, 아래 한글 시험 보시는 분은 섞여서 시험 봅니다. 배포 다 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렇게 답안 전송 창이 떠 있고요.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엑셀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16 더블 클릭. 채통한 문서 클릭해서 네, 들어간 다음에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답안 파일 여기다 저장해야 돼. 네,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그리고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반드시. 자, 쉬운 방법 설명드립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를 실행키는 쉬운 방법. F12번 기능키 누르세요. 기능키 중에 제일 큰 숫자 값 F12번 기능키 누르면 MS 오피스 제품군은 똑같아요. 파워포인트에서도 ITQ 워드에서도 네, F12번 기능키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 실행됩니다. 문서의 ITQ 폴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네, 요 파일 이름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고요. 파일 이름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고, 수험번호 붙여넣기 하고, 빼기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해야 돼요.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 요렇게 수정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전송하라 이렇게 하면 이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답안 전송 프로그램에 답안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답안 파일이 꼭 있는지 존재 확인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있으면 답안 전송 누르면 성공했다. 그 다음 닫기 누르고 주기적으로 10분 단위로 저장 전송이 기본값인데 감독쌤 안내에 따라서 답안 저장 전송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목 단위별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조건이 틀린데 ITQ 엑셀에서는 두 가지, 모든 작업 시트 A 연럽인 1로 설정하라와, 그리고 각 시트의 이름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자, 현재 시트가 1개이니까 요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누르세요. 2번 클릭해서 시트의 개수를 3개로 만듭니다. 3개. 4개 말고요, 3개로 만듭니다. 그리고 시트 1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트 3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놀고 있는 왼손이 도와줘요. Shift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클릭하면 3개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A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럽이 선택해서 8.38 기본값을 1로 수정하고 엔터키. 그러면 시트 1, 2, 3 3개 모두 다 A 연럽이 1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의 두 번째 면에 보면 1작업 표서직 작성 및 값 계산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에요. 근데 굴림으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 3개 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A1 만나는 사각형, A1 만나는 이 사각형을 선택하면 모든 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의 서체를 맑은 고딕을 굴림으로 클릭한 다음에 굴림 직접 입력하는 게 수월해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굴림의 11포인트 수정했고요. 모든 셀 선택은 아무거나 클릭해서 해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 따닥.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해가지고 얘가 엄령 처리돼야 돼요. 이렇게 네, 검게 바뀌어야 돼요. 제3작업 엔터키. 그 다음에 반드시 제1작업 시트를 선택하시고
제1작업시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 문제 입력을 하는데, 자, 폼 양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입력 데이터 형식이 왼쪽 상단 제목도형, 오른쪽 상단 결제란, 그리고 B4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에 데이터 입력하게끔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열 단위로 데이터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문제지를 화면에 띄워가지고요. 네, 보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B4셀에 제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의 대수부터 구분합니다. 네, P 대문자 PSE 2019 엔터, SCA 2020 엔터, SAV 2017 엔터, SCC 2021 엔터, KAV 2018 엔터, SCE 2018 엔터, PSA 2021 엔터, SAB 2019 엔터. 그리고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을 B13셀에다 다 입력하세요.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 엔터. B14셀에 최대 하반기 판매량을 다 입력하고 엔터. 제품명 엔터. 잠수함 좀비5 02 골프 풋볼 릴리 스토리 다나의 눈 아수의 나라 엔터. 다음 D4셀의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 엔터. 아람 지성소프트 G 입력하면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아람 G 엔터. 소리아 소 엔터. 유형 E4셀 액션 자동 채워지면 그냥 엔터키 누르세요. 어드벤처 스포츠 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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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 입력하지 않습니다. 갈로꾸름이. 가격 숫자값 입력할 때는 첨단의 구분기 빼고 숫자값만 32700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세요.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게 빨라요. 28400 엔터. 엔터키 키보드 오른쪽에 하나 더 있죠? 그거 이용하세요. 32700 엔터, 30500 엔터, 34900 엔터, 31600 엔터, 28400 엔터, 28400 엔터. 엔터. 상반기 판매량. 자, 문제지를 아랫단에 설명 문구에 있는 그 카페에 회원가입 없이 다운받을 수 있게끔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문제지를 출력을 하신 다음에 네, 종이로 보시면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줄바꿈은 Alt키 누르고 엔터키요. Alt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줄바꿈이 돼요. Alt키를 누르고 엔터키. 상반기 판매량 입력 완료는 엔터키. 숫자값 심표 빼고 6820 엔터, 4852 엔터, 4501 엔터, 4782 엔터, 4890 엔터, 2570 엔터, 3570 엔터, 2780 엔터.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엔터. 제품명 엔터. 하반기 Alt키 누르고 엔터키. 줄바꿈 판매량 엔터. 7520 엔터, 5180 엔터, 3870 엔터, 4820 엔터, 7510 엔터, 2500 엔터, 3790 엔터, 2450 엔터. 잠수함 입력하지 않습니다. H14셀은 나중에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합니다. 갈록고름에 1 입력하지 않습니다. 가격 입력하고 마지막 출시 연도까지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은 끝났어요. 데이터 입력은 화면을 줄여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입력이 완료가 됐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데이터 입력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면
조건 7가지 동그라미가 있어요. 제 1작업 표서직 작성 및 값계산 부분에 보면 240점 몇 점인데 7개 동그라미 조건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해줘야 될 게 6가지가 있어요. 테두리 설정, 테두리 설정과 셀 병합 가운데 맞춤 하는 거 4군데, 그 다음에 X 대각 사전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조정 부분, 그 다음에 핵 높이와 그리고 열 너비까지. 조건의 편집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명칭을 지었는데요. 네. 조건의 편집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의 편집에서 먼저 테두리 설정은 문제집 안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B4부터 J14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 탭의 글꼴의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바깥쪽, 저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네, 됐고, 그 다음에 조건 1에 보면 정렬에 대한 기준으로서 숫자 4개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춤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수평 가운데 맞춤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세요. 블록 지정 해제하고, 꼭 라인이 여기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하고가 꼭 굵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B5부터 J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B5부터 J12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인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공식처럼 연습하세요. 불변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셀 병합 가운데 맞춤 적용해야 될 범위 B13에서부터 D13 영역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선택할 떨어져 있는 범위 영역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요,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B14, D14, B13에서부터 D13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B14, D14와 F13, F14, G13, I13 다시 해볼게요. 네, 잘 안되네. 요 컨트롤 요렇게 범위, 요렇게 G13, I13 선택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해볼게요. 첫번째 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그 다음에 마우스로 요렇게 범위, 요렇게 범위, 요렇게 범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가운데 맞춤 클릭 하게 되면 4군데 영역이 각각 병합 가운데 맞춤 됐고요. F13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서식 선택해서 X 대각선 사전 처리할 거예요. 테두리 탭, 우상량, 좌상량 클릭 눌러가지고 X 모양 만들어주고 확인 됐습니다. 숫자 데이터 F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 이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 첨단의 구분기하고 오른쪽 한 칸 딱 떨어져 있거든요, 요 영역이. 네, 그래서 그 처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심표 있어요. 요 심표를 딱 눌러주게 되면 첨단의 구분기호가 오른쪽 한 칸 딱 떨어졌는데, 문제에서 조건 1에 보면 꼭 요구 조건이 숫자하고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그 대상이 바로 이 범위에요, 숫자 데이터. 그래서 첨단의 구분기호만 적용하면 오른쪽으로 맞춰지지만 지금 정렬을 보면 가운데 맞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맞춤으로 바꿔줍니다. 클릭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핵 높이 조정 1, 2,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선택한 다음에 높이 값을요 25 추천드립니다. 25를 3개 1, 2, 3, 25 확인.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 높이 얼마를 할까요? 네, 25를 아까 몇 개? 1, 2, 3행 3개 빼주면 얼마 나오느냐? 22 추천입니다. 22 확인.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비 조정은 문제지를 보고요. 너비 조정은 문제지를 보고 문제지에 맞게끔 해당 너비를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비 조정 조금 줄일게요. 네. 자, 제품 코드 제품 코드 글자의 좌우 너비
조금 더 넓게 해줄게요. 이렇게 넓게. 그 다음 제품명 많이 넓게 해야 되는데 이만큼.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개발사도 네 이렇게 유형도 좀 넓게, 가격도 조금 넓게, 상반기 판매량도 좀 넓게, 하반기 판매량도 좀 더 넓게, 순위 좀 더 넓게, 출시 연도도 이렇게. 네, 문제집 출력 형태 보고 맞춰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조건 외 편집 끝났습니다. 이제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편집 부분은요, 네, 문제집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조건 1 끝났고요. 미리 당겨서 다 조건 충족시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제목부터 양쪽 모델과 달린 사각형과 그림자 이용해서 작성하고 내용 입력하고 글꼴 설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B1부터 G3 영역에 양쪽 모델과 달린 사각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의 두 번째 양쪽 모델에 달린 거 네 번째 거 양쪽 모델에 달린 사각형 선택한 다음에 B1 위에서부터 이 간격 약간 두고 그 다음에 G3 문제 출력 형태 보고 네 요정도 네 놓았어요. 자, 그 다음에 꼭 그 그림자 스타일에 대한 조건 주어져 있어요. 바깥쪽 그림자 없애 오른쪽 이라고 돼 있어요.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바깥쪽 중에 없애 오른쪽은 네 번째 거예요. 없애 오른쪽 이름값 뜨죠? 없애 오른쪽 클릭. 내용 입력할게요. 네, 게임 S 대문자 소프트웨어 S/W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고 입력한 후 그림 다음 글꼴 서식 적용하라. 해당 도형의 테두리 선택하세요. 도형의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서요. 글꼴의 자체는 문제에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게 굴림으로 하고 24 크기로 하라. 네, 24포인트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로 하라. 글꼴 색깔 검정 색깔. 굵게 적용하라. 가 진하게 눌러주면 되고 그 다음에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채우기 색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요구 조건에 맞게끔 다 설정을 했는데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도형 안에서의 정렬이 네 안 맞아요. 자, 맞춤에서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눌러줍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 조건은 보면 반드시 결제란 이미 셀에 결제란 작성을 그림으로 복사하기 이용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하라. 불변입니다. 자, 결제란의 모양을 보고 만들어주도록 하는데 결제란을 어디에다가 저희가 할 거냐면 이미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 셀이나 해도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천입니다. 네, 추천으로서는 네, 이 작업에 여유있게 이 작업 시트에다가 이 결제란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작업 시트로 선택한 다음에 C2부터 F3 영역 여기다가 만들게요. 네, C2에다가 결제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담당 과장 오른쪽 방향키 부장 이 영역에 대해서 테두리를 실선으로 하겠습니다. C2부터 F3까지 영역 블록 지정 테두리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모든 테두리 선택을 하고요.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그리고 결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 두 개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도록 하겠고 Z자를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한 칸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있어요. 요 명령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방향을 조정을 하게 되면 Z자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세로 쓰기로 하면 Z자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너비 높이를 조정하도록 하겠는데 추천 너비 말씀드릴게요. C열 4 DEF 7.5 2행 17.5 4행 30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행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열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너비 4 DEF 마우스 오른쪽부터 열너비 7.5 2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행높이 40 이렇게 40 요렇게. 자, 추천입니다. 추천 7.5 17.5 40. 자, 복사할게요. 그림으로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 홈 탭에 클립보드에 요 복사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복사하면 안 돼요. 요 가위 밑에 복사 펼치 버튼 그림으로 복사. 그림 복사 대화 상자 실행되면 모양 현재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누르세요. 그 다음에 1작업으로 가서 H1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H1에다가 여기다가 모드 붙여넣기 하고 여기 끝라인 여기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GH에 해당 요게 GH 여기 라인까지 넓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요 동그라미 조절점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너비 조절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굵게 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네, 화면상에서만 굵게 표시가 되어진 거고 경계선 인쇄하면 실선이에요. 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C부터 F까지 영역 블록 지정 열너비 조절했던 범위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그리고 2행 3행 블록 지정 행높이 조절했던 행 삭제, 이렇게 싹 지우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우기 색 설정에 대한 조건으로 반드시 물어져요. 네, B4부터 J4까지 영역과 이 머리글 영역과 G14와 I14 밑에 있는 제품명과 가격이 G14, I14 셀이에요. 떨어진 셀 같이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선택이 됐어요. 똑같이 주황 채워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여기 채우기 깡통 표준색의 세 번째 거 주황 색깔 불변이에요. 꼭 주황 채워라 라고 요구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 H14 셀. 그래서 H14 굳이 입력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H14 셀 유효성 검사 요구 조건으로 반드시 요구가 되어져요. H14를 선택하고 데이터 유효성은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 유효성 대화 상자가 실행되어지면 설정에서요 제한 대상을 모든 값 돼 있는데 목록으로 바꾸세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목록에서 목록이 있어요. 목록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원본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모든 값 펼친 버튼 목록 선택하고 원본 클릭 그 다음에 C5에서부터 C12 마우스로 블록 잡으세요. C5에서부터 C12 이렇게 블록 지정 하면 자동으로 참조 주소 입력되어지고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펼친 버튼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요 펼치 버튼을 누르면 참조 목록 리스트가 쫙 떠요. 여기는 첫 번째 거 잠수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지에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수함 입력 안 했죠? 네, 입력하더라도 어차피 수정해야 되니까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서식 F5에서부터 F12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셀 서식은 네, 마우스 오렌지 버튼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시키고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라. 네, 예시는 32심표 7001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시 형식 탭 표시 형식 탭에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식 목록에서 네 번째 거 샵 심표 샵 0을 선택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원자를 붙여라. 네, 뒤에다가 형식 입력란에다가 상따옴표 원 상따옴표 닫기 이렇게 합니다. 됐죠? 네, 위에 미리 보기 32심표 7001 확인 됐습니다.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H5에서부터 H12 영역 하반기 판매량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인데요. 블록 정한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을 이름 정의하라. 네, 이름 상자 요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 주관의 이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돼요. 자, H5 클릭한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 엔터. 제대로 이름 정의됐는지는 이 펼치 버튼 눌렀을 때 이 이름이 제대로 뜨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오타 안 나게 하셔야 돼요. 혹시 오타가 났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하면 안 되고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 여기서 편집 눌러가지고 잘못 입력한 이름을 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타 안 나게 하셔야 된다 라는 거. 네, 급하게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꼼꼼하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표서식 부분은 완성이 됐는데 해당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뒷배경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범 답안에는 눈검선 해제하는 거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데 저는 그냥 추천드릴게요. 보기 탭에 요 표시 그룹의 눈검선을 체크 해제 하시면 하얗게 바뀌어요. 요렇게
여기까지 해서요. 네, 1작업이 배점이 240점입니다. 이 중에서 100점, 네, 100점 완성했어요. 남아있는 140점은 함수 문제가 6문제 20점 120점, 그리고 7번이 조건부 서식 문제가 20점 해서 140점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함수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지를 보고요. 네, 함수 6문제인데 1번과 2번은 세로로 길쭉이에요. 요게 영역이에요. 요게 1영역, 여기가 2영역. 첫 번째 셀에 함수식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차 맨들로 나머지 행은 자동으로 채워서 구하게끔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if 판정, 랭크 순위 매기는 거,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부분 자체는 뭐 choose mid 조합, 날짜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에는 뭐 연도 구하라, 뭐 이어 함수라든지. 자, 볼게요. 순위 구하라. 네,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사준 순위를 1에서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 if하고 랭크점 EQ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판정 if 반드시 나오는데 I 5셀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if를 직접 입력할게요. 함수식 입력은 equal 입력하시고 if 이렇게 if 갈로 열기. 그 다음에 if 함수 사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fx를 누르세요. if 이 상태에서 fx 이렇게 누르면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if하고 갈로 열기까지 하셔야 돼요. 갈로 열기까지 해야 얘 함수야. 네, 이 상태에서 fx 누르면 if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열려요. 로직 컨버터 테스트가 조건식인데 조건식 참일대 실행문, 거짓대 실행문. 조건식은요, 문제 순차적으로 따졌을 때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사준 순위를 구해라. 순위 구하는 건 랭크점 EQ 함수 이용을 해서 구합니다. 여기다가 랭크점 EQ 하고 갈로 반드시 열어요. 갈로 열기까지 입력해 줘야 여기서 얘는 함수야 라고 빨간 꾸러미로 인식이 되거든요. 갈로 꼭 입력하셔야 돼요. 랭크점 EQ 함수인수 클릭하게 되면 랭크점 EQ로 클릭하게 되면 랭크점 EQ 함수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랭크점 EQ 함수인수는 함수인수가 3개인데 첫 번째 함수인수 도움말을 참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을 입력해줘. 상반기 판매량의 순위를 구하라. 같은 행에 있는 상반기 판매량 입력셀 G5셀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 레퍼런스는 상반기 판매량 범위 영역 내에 8개 범위 영역 G5부터 G12까지 입력값들 중에서 6820은 6820, 4852, 4501 이렇게 8개 중에 몇 등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랭크점 EQ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1번과 2번에 자주 나와요. 해당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때 해당 이 참조하는 이 G5부터 G12까지 영역이 G5부터 G12까지 이 참조 범위가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절대 참조로. 그래서 범위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F4번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야 돼요. 열과 행 앞에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해당 이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걸 묻는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만 나옵니다. 함수 문제. 그래서 랭크가 자주 나와요. 얘 중요합니다. 네,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더 방식은 내림사준 순위는 밑에 보면 내림사준 0 또는 생략이면 내림사준, 0이 아니면 오림사준이야. 내림사준은 큰값이 1등이에요. 큰값이 1등 0 지정합니다. 자, 얘가 1등이네요 6822 입력값들 중에 제일 큰 값입니다. 자, 그러면 얘 순위가 구해졌어요.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사준 순위가 구해졌어요. 잠수함은 상반기 판매량이 1등이에요. 자, 그런데 구해준 순위가 1에서 3까지는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요 if를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신 다음에 if 함수의 조건식 로직 컨버터 테스트에서 구해진 순위가 1에서 3등까지에 해당돼 간단하게 비교 연산자 작거나 같다 3으로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작거나 같다 3 이하냐, 동의값은 8개 데이터니까 1부터
1부터 8까지가 나오겠죠. 8등까지가 나오는데 1, 2, 3등에 해당된다. 그러면 3 이하 이렇게 하면 3, 2, 1 세 가지만 그 경우의 수가 나오니까 3 이하이면 실행문에다가 동의를 표시를 시키고 요거는 그냥 랭크.eq 구한 요 랭크.eq 함수식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버리세요. 다시 구하지 말고 그리고 랭크.eq를 아니면 여기서 복사해도 되고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복사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자 마우스로 잘못 범위 지정이 돼가지고 네 랭크.eq로 구한 값이 3 이하이면 순위로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공백으로 해 공백은 그냥 상따옴표 묶음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구요. 완성된 함수식은 요렇구요. 네 확인 눌렀을 때 결과값 얘 1 그 다음에 요 자동체 핸들 요 점을요 요 밑에까지 끌어요. 드래그 해가지고 12엔까지 채웠을 때 1, 2, 3 나머지 빈 공백 중간에 굵게 표시되어진 부분 자체는 실선 굵은 거는 요 채우기 옵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를 선택하게 되면 네 실선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1번 풀이 끝났어요. 1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출시 연도를 구하라. 제품 코드의 마지막 4글자를 추출하여 연을 붙여서 구하라. 라이트 함수와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쉬워요. 제5셀 선택하시고 한 개 함수로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equal rig 직접 입력하게 되면 추출 함수가 뜨기 때문에 이게 더 속도가 빨라요. equal rig 라이트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 완성됐죠. 간료 열기. 그 다음에 이제 요 도움말을 보고 도움말을 참조해서 풀 수 있으면 풀면 되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에서 도움말 더 상세한 도움말 참조해서 텍스트 입력란은 추출하는 문자가 들어있는 텍스트 문자를 지정해줘. 같은 행에 있는 뭐라고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4글자 추출하라. 제품 코드 셀 선택하고 자 오른쪽에서부터 라이트는 오른쪽에부터 몇 글자 뽑아라 4글자 뽑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4 하시면 돼요. PSE 2019 문자열에서 오른쪽에 4글자 뽑으면 2019야 네. 됐고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4글자 추출해서 연자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자를 붙이는데 엔드 연산을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수식 입력주 끝에다가 엔드 상따옴표 연 상따옴표 닫기를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수식 입력주 클릭 엔드 상따옴표 연 상따옴표 닫기 완성됐고요. 네 확인. 그러면 2019년 이렇게 되죠. 요 자동차 핸들 이 점을 저기 12엔까지 끌어서 놓고 채우기 옵션 버튼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완성되어진 함수식 write 함수 and 연결 연산자 이용한 수식 결과 함수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3번은 소리아 제품의 판매 가격을 구하는데 sumif와 countif를 이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이 13셀 선택하고요. sumif는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 합을 구하는 함수고요. countif는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합 나누기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 하게 되면 조건을 만들고 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네. sumif를 먼저 equal sum 이렇게 입력하면 추천 함수 목록 쫙 떠요. sumif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실행되면 조건 범위는요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 구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아가 어디에 입력돼 있어요? 아 개발사네요. 개발사 입력 범위 개발사 이 머리걸 빼고요. D5에서부터 D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D5부터 D12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 입력값이 아람, 지성소프트, 소리아 3개 개발사인데 입력값이 소리아인거 소리아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면 직접 입력한 거하고 같아요. 이게 더 빠르겠죠. 마우스로 꾹 찍어버리면 상따옴표 소리아 상따옴표 닫기 입력하는 것보다 빨라요. 자 그 다음에 정확하고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평균 가격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격 범위 영역 F5에서부터 F12까지 그러면 개발사가 소리아인 가격의 합이 구해져요. 가격의 합이 구해집니다. 확인 누르면 가격의 합이 구해졌는데 이거를 countIF 함수로 나눠요. 어떻게? 위에 수식 입력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끝에 클릭. 슬러시가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슬러시하고 count if COU 이렇게 하면 추천함수 딱 떠요. count if 더블 클릭 따닥 완성됐고, 그 다음에 팁입니다. 함수 인수 두 개 지정을 하는데 range, 심표, criteria 갈로 닫기 해줘. 요 sumif의 range와 criteria가 같아요. 그러니까 range하고 criteria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 갈로 닫아줘 버리면 네 sumif, count if 조합으로 소리아 개발사의 가격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엔터키. 3개니까 아까 구해진 값 나누기 3 해서 29,800. 자, 이 숫자 값은 심표 천단위 구분기호랑 오른쪽 정렬 안 해줘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 최대 하반기 판매량 구하라. 네, 정의 내용인 하반기 판매량을 구하는데 맥스 함수 사용하라. 점수 주는 문제네요. 네, 쉽게 나왔어요. equal max 네, 그냥 범위 영역 지정하면 돼요. 근데 범위 지정이 하반기 판매량이에요. 하반기 판매량은 저희가 7번째 여기 조건에서 이름 정의할 때 범위가 네 H5에서 H12 영역이에요. H5에서 H12. 그냥 여기다가 하반기 판매량 적으시면 돼요. 또는 H5에서부터 H12 블록 지정해도 자동으로 이름이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입력되어져요. 갈로 닫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맥스 함수 쉽죠? equal 맥스 갈로 하반기 판매량 입력 갈로 닫기 하고 엔터키 누르면 제일 큰 값 구해졌고요. 다시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란 제품의 총 판매량 총 3만비 판매량을 구하라. 조건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뒷섬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당 J13세 선택하시고 equal DM 이렇게 하면 뒷섬 DS 이렇게 하면 네 함수 목록 중에 뒷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네 함수 인수 대화상자 도움만 얻어가지고 풀게요. 데이터베이스 입력란 데이터베이스 범위 입력해줘 이렇게 돼 있는데 ITK 엑셀 시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고정이에요. 이 입력 틀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B4부터 H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2작업이나 3작업에서 1작업 시트에 복사 붙여넣기해서 풀어라 라고 하는 그 요구 범위가 B4부터 H12에요. 네, 그게 입력 데이터예요. 자, 그 다음 필드는 합을 구할 범위 영역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합계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판매량이 입력된 필드로 마우스를 꾹 찍어요. G4셀. 그 다음에 기준은 아람 제품. 네,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네, 개발사 아람이라고 딱 선택할 수 있게끔 입력을 해줘요. 네, 요렇게 하면 끝났어요. 요렇게 완성된 함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확인 클릭. 마지막 6번째 가격을 구하는데 H14대를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고 V65 함수 사용하라. 고정이에요. 네, 거의 100% 함수 6번째 문제는 V65 함수 묻습니다. equal VL 이렇게 하면 추천 함수가 V65밖에 안 떠요. VL 입력하고 V65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 조회할 값은 H14셀에 입력한 값 그 다음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한 값부터 시작합니다. 잠수함이 입력된 셀 C5셀입니다. C5셀부터 아까 데이터 입력 범위가 H12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H12까지 데이터 입력 범위가 H12거든요. 자, 실제적으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라. 가격이 입력되어진 범위 F12까지 선택해도 돼요. 요 범위 영역을 범위 지정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전체 범위를 선택해도 되니까 굳이 따지지 않고 H12로 그냥 범위 지정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서 추출하고자 하는 대상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몇 번째 있냐고요. 제품명이 첫 번째, 개발사가 세 번째, 유형이 네 번째, 유형이 세 번째, 가격이 네 번째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열 4라고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조회 방식은 제품명이 잠수함인 거 좀비502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이니까 폴스만 물어줘요. 숫자값 범위 영역 안 묻거든요. 그러니까 FASE
false, false 또는 숫자값 0을 지정하셔도 돼요. 자, 완성된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식 vlookup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적용을 했을 때 이렇게 구해졌어요. 잠수함의 가격은 32,700 이렇게 됐다, 그죠? 잠수함의 가격이 32,700원. 이게 뭐 장난감인가요? 네. 자,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다른 걸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요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지죠. 근데 잠수함 기본값 유지하시고 네, 유지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 문제풀이 끝났고요. 네, 다음 조건부 서식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하여 가격이 3만 이하인 행전체에 대해서 다음 서식 적용하라. 글꼴 파랑 굵게 돼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 선택 범위가 B5부터 J12라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B5부터 J12 영역, B5부터 J12 영역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한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하세요. 새 규칙,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서 규칙 이용 선택의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소식을 지정한 새 결정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란 클릭 이꼴 입력하시고요. 선택한 범위 영역 내에 첫 행의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 조건에 맞게끔 함수식 작성합니다. 가격이 3만 이하인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잠수함 제품의 가격 입력 셀 선택합니다. 근데 가격 입력 셀을 클릭했을 때 입력되어진 셀 주소가 F5가 아니라 $F $5라고 입력되어졌기 때문에 요 셀만 따져요. 이 F5 셀만, 밑에 있는 6행, 7행, 8행 가격을 안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5 앞에 달러를 지워요. 5 앞에 있는 달러를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꼭 찍어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시고요. 이 가격이 얼마요? 3만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네, 비교 연산자 6가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꼭 요건 암기하세요. 비교 연산자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 초과, 크다. 미만, 오른쪽으로 벌어져 있는 거. 같다, 같지 않다가 꺽쇠 마주보기. 이렇게 6가지.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얼마요? 3만. 쉼표 빼고요. 숫자값만.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함수식 완성을 했고요. 수식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행단임에 적용할 서식은 서식 버튼을 누른 다음에 글꼴 파랑에 굵게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글꼴 굵게 눌러주고요. 색깔 펼치 버튼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요게 파랑이에요. 위에 있는 거 이거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누르면 안 돼요. 네, 얘를 반드시 눌러야 돼요. 파랑이라 이름으로 선택, 확인, 최종 확인. 그러면 가격이 3만 이하, 3만 이하인 거 3개 제품? 네, 3개 제품 행단위별 굵게 파랑 적용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작업 네, 240점 몇 점 끝났고요.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 고급 필터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는데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네, 조건에 맞게 요 조건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 영역, 아까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이 2작업이나 3작업에서 요구하는 참조 범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입력 데이터 범위입니다. 얘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모두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열너비 접어서 잘 보이지 않는 열 BC 경계선 더블클릭, CD 경계선 더블클릭, DE 경계선 더블클릭, 뭐 EF 경계선 더블클릭 쭉 나머지는 잘 보이죠. 요렇게 네, 경계선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클릭하면 자동 너비 조절이 돼요. 자, 그 다음 조건에 맞게 네, 목표 찾기 첫 번째 조건으로서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하라. B11에서부터 G11 블럭 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요. 내용 입력하래요. 이대로 입력할게요.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H11셀에다가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 구하라. 디에버리지 함수 이용해가지고 H11셀 선택하시고 equal DAV 이렇게 하면 DAverage 함수만 추천으로 떠요. equal DAV 추천 함수 DAverage 더블클릭. 그
그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함수인수 대화상자.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복사 붙여넣겠던 범위 영역 B 2에서부터 H 10까지, B2부터 H 10까지.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격을 선택하세요. 가격을 마우스로 클릭, 가격 필드.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아람 제품, 개발사 아람,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발사 아람 D2부터 D3까지. 아람 제품의 가격의 평균은 31,600입니다. 확인 클릭.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 설정에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지정. 테두리 아무 테두리나 해도 돼요. 그냥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은 여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병합 가운데 맞춤. H11셀만 선택, 수평 맞춤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와 찾기에 대한 조건.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이 현재 얼마예요? 31,600인데 32,000이 되려면 잠수함의 판매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와 찾기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H11셀 선택하시고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 셀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목표와 찾기는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밑에 목표와 찾기가 숨어 있어요. 가상 분석 밑에 목표와 찾기 선택. 목표와 찾기 대상자의 수식 셀, 자동 선택 셀 주소 H11 입력되어 있으면 됐고, 찾는 값 문제에서 32,000이 되면 여기다가 32,000을 쉼표 빼고요. 숫자값만 32000 이렇게 입력합니다. 32000. 그 다음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어요. 잠수함의 가격, 잠수함의 가격 셀 F3셀. 자, 목표와 찾기 대화상자의 설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셀 H11셀, 찾는 값 32,000, 값을 바꿀 셀 F3셀 이렇게 했고요. 확인 클릭 하면 한번 물어요. 이렇게 바뀌는데요, 바꿀까요? 라고 물어요. 확인 눌러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네,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 목표와 찾기 문제 풀이 끝났고요. 다음 고급 필터. 자, 3작업은 이렇습니다. 2작업은 목표와 찾기하고 고급 필터 문제를 묻고 있어요. 자,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인데 2작업 문제 유형은 목표와 찾기와 고급 필터 또는 고급 필터와 표서식. 고급 필터와 표서식 조합. 그러니까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얘는 반드시 출제되고, 목표와 찾기 또는 표서식이 나오는데 목표와 찾기가 표서식보다 어려워요. 요구 조건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3작업은 쉬운 유형이 나와요. 정렬 부분합 또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피벗 테이블이 복잡도가 좀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작업에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오면 피벗 테이블 나오는데, 참고적으로요, 2022년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정기 검정 문제를 분석했을 때 홀수월 1357은 이 유형이 나왔어요. 목표 찾기와 고급 필터 2작업, 3작업이 정렬 부분으로 나왔고요. 246 짝수월은 짝수월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그리고 3작업이 피벗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음 8월달 시험은 요 유형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 근데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은 다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꼭 이 조건, 이 규칙이 반드시 적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규칙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자, 고급 필터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형이 스포츠이거나 하반기 판매량이 3,000 이하의 제품의 자료의 제품명 이렇게 데이터 구하고 조건범위 및 B14 복사일지 B18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고급 필터에 대한 조건범위 지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이 필드 이름이에요. 유형과 하반기 판매량, 유형과 하반기 판매량 요 두 개를 복사해가지고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유형 선택하고 같이 떨어져 있는 셀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하반기 판매량 선택하게 되면 떨어져 있는 두 개를 같이 선택됐죠? 네. 유형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 하반기 판매량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모두 붙여넣기. 유형 바로 밑에다가 유형에 대한 조건은 스포츠여야 돼요. 스포츠라고 적습니다. 스포츠 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량 3,000 이하. 3,000 이하니까 짝가를 갖다 3,000입니다. 얘를 어디에 입력하느냐? 이 고리를 따져야 돼요. 연결고리. 이건 아는 또는이에요. 오화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 또는 조건이면 이 3,000 이하라는 조건을
여기다가 입력하면 이 스포츠와 유형에 대한 조건과 같은 행에 입력하는 거는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은 연결고리가 이면서 또는 이거로 연결되어 있을 때고, 이거라도 되어 있으면 한 칸 밑에다가 해야 돼요.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한 칸 밑에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30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조건 범위 명확하게 반드시 개념 잡으셔야 돼요. 연결고리를 보고 이면서로 돼 있으면 얘가 여기가 아니라 한 칸 위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스포츠와 같은 행에다가 한다. 이거나로 돼 있으면 한 칸 밑에다가 한다. 자, 그 다음에 필드 제한이 있어요. 자료의 제품명, 가격, 상방의 판매량, 하방의 판매량 4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제품명, 그리고 가격, 상방의 판매량, 하방의 판매량 요렇게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한 다음에 요렇게 복사하세요. 복사. 그 다음에 어디다가 붙여넣기 하라? B18셀, 여기 B에 18셀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고급 필터 적용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고급 필터 적용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적용을 할 건데, 해당 마우스로요 요 11행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11행 말고요 B2에서부터 H10까지 B2에서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하세요. B2부터 H10까지를 블록 지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탭에 요 고급을 클릭하세요. 고급을 클릭. B2부터 H10까지 블록 지정, 고급을 클릭. 고급 필터 대상자가 실행되어지면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주세요. 다른 장소의 복사로. 요구 조건이 꼭 다른 장소 요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조건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이 케이스는 B14에서부터 C16 B14에서부터 C16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되고 B18에서부터 E18까지 4개 필드명 복사 붙여넣기 한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결과값 확인하면 요렇게 구해졌어요. 유형이 스포츠 이거나 하반기 판매량이 3000 이하, 하반기 판매량이 3000 이하가 아닌 경우라도 유형이 스포츠이면 조건 만족에 포함되어져서 4개가 걸러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2작업 풀이 80점 몇 점이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작업 문제는 정렬 부분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건 먼저 충족시킵니다. 1작업의 B4부터 H10의 영역을 복사해서 3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2작업 조건하고 같아요. 그죠? 1작업에 B4부터 H12 영역 블록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조건 볼게요. 부분합을 구하는데, 자, 우선은 입력 마찬가지 2작업처럼 너비가 좁아가지고 샵샵샵 되니까 얘들을 BC 경계선 더블클릭, CD 경계선 더블클릭, D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너비 조절을 좀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부분합은 선행적으로 반드시 정렬부터 하셔야 돼요.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열에는 없는 행이 추가되어 있는 열, 유형입니다. 유형에 보면은 이러한 어베덴츠 평균이나 개수 이런 게 없어요. 다른 열에는. 여기만 있으니까 한글삼, 이응, 시읒, 지읒. 자,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시읒, 지읒, 이응, 시읒, 기억년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희역기억순이네요. 희역기억순. 희역기억순으로 오늘 사주 정렬돼 있어요. 요거 말고요, 요 입력 데이터 이응 시읒이니까, 이응 시읒이니까 희역기억순입니다. 희역기억순이면 시읒 이응이니까. 유형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유형을 선택하고요. 유형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희역기억 얘 누르세요. 희역기억을 누르면 어드벤처 액션 스포츠 됐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부분합을 구하는데, 데이터 탭에 윤곽선 그룹에서 여기 부분합 있어요. 이 부분합을 클릭하세요. 부분합 대상자 실행되면 그룹할 항목은 반드시 정렬했던 기준으로 맞춰주세요. 유형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제품 코드 아니야. 유형으로 유형별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꼭 이중 부분합 묻습니다. 부분합 2번 구하게끔 물어요. 제품명의 개수와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유형별 함수는 개수로 첫번째 제품의 개수 구합니다.
적용 함수는 개수로.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제품명만, 하반기 판매량 체크 해제하고요. 제품명만 체크하고, 네, 첫 번째 부분화 설정 끝났어요. 유형별 그룹화 항목 유형, 상황 함수 개수, 부분화 계산 항목은 제품명. 그 다음 확인 클릭 됐고요. 네, 자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누르세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클릭. 부분합 첫 번째 부분합 설정된 상태로 뜨는데, 두 번째 부분합은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요구되어지니까, 자 그룹화 항목 그대로 두고요. 유형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요. 평균. 그 다음에 계산 항목은 제품명 체크 해제하고요. 하반기 판매량만 체크하고,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없애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없애야 앞서서 현재 구했던 이 부분합이 유지된 채 추가가 되어지거든요.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없애라. 확인 클릭. 너비 값 좁으니까 E, F 경계선 더블 클릭 해가지고 너비 조절을 해주면 완성됐어요. 요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곽 지워라. 네, 윤곽 지워라. 이게 윤곽인데 윤곽 지워라 굉장히 쉬워요. 여기 윤곽선 그룹에 있는 요 그룹 해제 눌러요. 그룹 해제를 누른 다음에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룹 해제를 누른 다음에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면 윤곽이 뚝딱 지워졌습니다. 요거 무조건 놓치면 안 돼요. 윤곽 지우기. 자, 요렇게 해서 네, 3작업 끝났고요. 다음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은 그래프 작업입니다. 네, 1작업 시트 데이터 이용해서 구하라. 조건 총 10개 주어져 있고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엑셀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고, 한 셀은 3차원 원형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자, 해당 이 차트 그래프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를 참조해서 1작업 시트로 가서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골라요. 잠수함 여기 있네요. 제품명 좀비5 여기까지고, 제로2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골프가 건너뛰고 풋볼도 건너뛰었네요. 릴리 스토리하고 다나 누나하고 이소의 나라, 아소의 나라. 네, 이렇게. 자, 세 가지 차트 작성 데이터 선택할 때 오류 방지하는 세 가지 규칙. 사용하는 데이터에 표머리글도 완전히 포함시켜라. 그러면 요 제품명도 같이 포함시키라는 거고, 두 번째,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하면은 요렇게 첫 번째 꾸러미가 선택되어져야 된다. 요렇게 첫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단위로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은 여기 범례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이니까 같은 행에 있는 가격 요렇게 선택하고, 하반기 판매량 요렇게 두 번째 구름이, 세 번째 구름이. 그 다음에 요 골프하고 풋볼 건너뛰고 나머지 네 번째 구름이, 다섯, 여섯 번째 구름이. 자, 파악된 대로 선택하세요. 첫 번째, 제품명부터 제로 2까지 요렇게 네, 요렇게 블록 정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떨어지는 셀 같이 선택은 컨트롤 키 누르고 가격, 그리고 하반기 판매량, 그 다음 골프 풋볼 건너뛰고 릴리 스토리부터 아수의 나라. 네, 그 같은 행의 3개 가격과 하반기 판매량 요렇게 선택합니다. 자, 제대로 선택이 되어졌으면 요 상태에서요 다시 체킹해 드릴게요. 요렇게 선택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범위 영역을 요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F11번 기름키 누르세요. F11번 기름키를 누르게 되면 1작업 시트 앞에 차트 시트가 뚝딱 삽입되어집니다. 오류 잘못 선택됐네요. 네, 삭제할게요. 요 선택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선택되어 있었는데, 요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제 마우스가 지금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선택해야 돼요.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F11번 기름키를 누르면 이렇게 차트라는 시트가 추가되어지는데,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제4작업으로 수정하시고, 출력 형태의 요 주의사항을 보면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시트가 되게끔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4작업 시트를 제3작업 시트 뒤로 옮겨요. 끌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주는데 10개 조건 중에 여기까지 충족이 됐어요. 조건 3까지 충족이 됐어요. 네. 네 번째,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차트를 선택하시고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차트 레이아웃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에서 요거 조건이 고정이에요.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로 고정이에요. 레이아웃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 거 스타일 1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고요. 네.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했고요. 다음 다섯 번째 조건으로서 차트 영역, 네, 차트 영역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에 자체는 굴림에 11포인트로 알아.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크기 11 입력하고 엔터키. 요렇게 차트 영역 굴림에 11 됐고요. 채우고요가 질감의 파랑 박엽지는 차트 제목 옆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렸을 때 차트 영역으로 사각형 분석표를 뜨면 더블클릭 차트 영역 서식, 네, 작업창에 채우기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 다음에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파랑 박엽지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열이에요. 얘가 파랑 박엽지, 얘가 분홍 박엽지, 얘가 꽃다발. 요 세 개 중에 주로 나와요. 파랑 박엽지를 클릭. 됐고, 그림 채우기 흰색, 이 XY축이 만나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이라고 바뀌어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알아.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색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1. 이름 자체가 흰색 심표 배경 1이에요. 자, 됐고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조건 고정인데 내용부터 먼저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의 내용을 액션 및 어드벤처 게임 현황이라고 수정했고요. 그 다음 테두리 선택합니다. 네,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여섯 번째 조건으로서 제목 글꼴 홈 탭에 글꼴의 자체는 굴림을 하세요 돼있고 굵게 눌러주라 진하게 눌러주면 되겠고 20포인트로 수정합니다. 13.2를 20으로 수정하고 채우기 흰색깔 배경 1 흰색 배경 1은 현 상태 차트 제목 서식에 단색 채우기 누르면 아까 마지막에 아까 흰색 배경 1 적용했거든요. 네, 됐고 테두리는 밑에 채우기 접고 테두리 펼친 다음에 실선으로 해주면 돼요. 추천은 색깔 검정을 추천드리고 문제지가 헛비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 안돼요. 그냥 실선으로만 해줘도 됩니다. 일곱 번째, 하반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가 꺾어서 보조축을 지정하라. 아무 막대는 선택하기 쉬운거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콤보에서요. 네, 하반기 판매량의 차트 종류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시기능 꺾어 선정의 네 번째 거. 그 보조축 지정 꼭 요거예요. 보조축 체크. 하반기 판매량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선정 보조축 지정했죠? 네, 확인.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계열은 출력 형태 참조해서 표시건 꺾어 선정에 대해서만 표식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꺾어 선정을 선택하시고 깡통 채우기 선에서 표식 펼치고요. 표식 옵션 다시 눌러 펼치고요. 여기 기본 제공을 선택한 다음에 모양을 마름모로 돼 있어요. 기본값이니까 마름모로 선택을 바꾸고 크기 10 요구합니다. 5가 기본 크기니까 10으로 수정 엔터키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레이블을 표시하라. 네, 출력 형태 참조해보면 레이블 꺾어 선정에 잠수함의 꺾어 선정에 7520만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잠수함의 요 꺾어 선정 요 포인트만 한 번 더 선택하세요. 요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요렇게 하게 되면 2520 네, 추가되어졌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건 일곱 번째 서식의 세 번째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알아. 요 세로값축 주눈검선 선택해가지고 좌우가 동그라미 따다닥 되는 상태에서 선 실선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실선으로 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대시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번째 거 파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눈검선 선 스타일 파선 됐고 축 출력 형태에 참조하라. 네, 이 출력 형태를 보고요 비교해가지고
세로값축 주는검선. 세로값축부터 볼게요. 26,000 최소값이 26,000 똑같네요. 26,000, 27,000, 34,000 똑같아요. 수용사항 없어요. 수용사항 없는데 여기 축선이 축선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안 보이니까 세로값축 숫자값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선 종류를 실선으로 하면 요게 검은색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됐죠? 가로축도 마찬가지. 잠수함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조세로값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세로값축 하이펀 2000, 8000 하이펀 1000, 8000 네. 그리고 요 선 마찬가지. 요 선도 실선으로 해야 되니까 숫자값 선택한 다음에 보조세로값축 숫자값 선택하고 선을 실선으로 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차트에 클릭한 다음에 축 옵션에서요. 축 옵션 펼치고 단위 줄을 2000으로 수정하세요. 1000.0인데 200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게 되면 하이펀 2000, 4000, 8000 됐습니다. 자, 문제 조건은 없지만 해당이 막대의 너비가 이만큼 넓어요. 근데 저희는 좁아요. 요 너비는 막대 그래프를 선택하세요.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강력 너비 219를 80 추천드립니다. 80으로 수정하세요. 219% 강력 너비를 8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은 거의 갖게 될 겁니다. 옅은 색깔이네요. 채우기 색깔이. 문제지가 흑백이에요. 흑백이라서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빨강인데 저희 주황인데 색깔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조건까지 끝났고요. 다음 8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 8번째 조건은 범례에 대한 조건으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문제가 꼭요. 범례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여덟 번째 조건 범례명 변경의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범례가 꼭 한 줄씩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은 하반기 판매량이 저희는 2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거 선택, 범례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데이터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하면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에 범례 항목 계열 하반기 판매량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접 입력하세요. 하반기 판매량 입력하고 확인 클릭 해서 한 줄로 바뀌었죠? 최종 확인.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뭐냐면은 9번째 조건. 9번째 조건은 도형력. 모서리에 둔 사항의 설명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 같이 내용 입력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출력 형태를 보고요. 최대 판매량 요 부분인데 도형 삽입은 삽입 탭.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삽입 안 돼요. 이 차트가 선택돼야 돼요. 차트가 선택돼야 얘가 활성화되어져요.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저기 설명서는 두 번째 거. 모서리에 둔 사항의 설명선.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요. 여기부터 섹션, 액션, 너비 이 정도 높이값 이렇게 놓으세요. 내용 입력하세요. 최대 여기다가 최대 판매량 입력했고요. 자, 차트 영역에 도형이 삽입됐기 때문에 차트 영역의 글꼴을 5번째 차트 영역 서식에서 굴림의 11로 해줬어요. 그 글꼴로 같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을 굴림의 11로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 수평수직 가운데 요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해주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요렇게 해서 자, 2022년 7월달에 진행되어진 B형 2교시 문제풀이 끝났고요. ITX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A등급으로 합격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학사였습니다.